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소통하겠습니다. 깍꿍님이 후원은 어찌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 다셨네요. 이번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좀 수익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보답을 해야 하는데 하고 댓글을 다셨어요. 뭐 고민을 하다가 뭐 제가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 내가 깍꿍님한테 뭐 지금 뭐 돈을 갖다가 내인데 얼마를 주겠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갖다가 깍꿍님이 운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뭐 옵션을 하는 거니까 옵션만 하신다니까 그 돈 매수 그 돈을 깍꿍님이 계좌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투자를 할게요. 수익에 대해서는 50%를 드리겠습니다. 뭐 손실이 나면은 뭐 내가 전액 책임을 지고 안 받으면 되니까 수익이 나면은 어, 50% 운용 뭐 수수료 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갖다가 뭐 투자라고 해야 될지 뭐 1인 매매를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위탁 뭐 매매를 해야 될지 뭐 임의 매매, 1인 매매 뭐 이런 게 뭐 임의 매매는 불법이죠. 투자 위탁 이런 것도 뭐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데 뭐 워낙 뭐 규모가 적으니까 뭐 적은 규모 가지고 뭐 처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해주세요. 뭐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뭐 불편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러면 할 수 없고 된다 그러면은 내가 깍꿍님께 그 돈을 갖다가 맡겨가지고 어 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위탁 매매를 해야 되나 뭐 그쪽을 뭐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수익이 생기든가 돈이 커지면은 뭐 회수하는 걸로 뭐 일부를 회수하든 뭐 전액을 회수하든 회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 돈이 사라지더라도 뭐 전혀 원망은 안 할 테니까 뭐 의사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파파님 건강하세요 하고 댓글 달았네요. 그리고 뭐 깍꿍님 댓글이 전부 답니다. 전부 다고 필파파님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댓글 다셨는데 뭐 건강해야 내가 뭐 주식도 하고 화생도 하고 뭐 영상도 올리죠. 건강 안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뭐 시장 연구도 못 하고 유튜브도 못 올리죠. 내가 한 달 동안 주식의 신 그거 보느라 연구를 제대로 못한 사이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제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제자들 교육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뭐 교육하는 날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박사님 동료 한 분하고 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래 하다가 박사님 동료분이 3년 전부터 18년 투자했는데 계속 손실 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사님 채널을 보고 그 박사님 채널의 가장 큰 혜택자 중에 한 분이죠. 박사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수익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뭐 들어 있었습니다. 뭐 내 영상을 보고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수익으로 돌아서고 나면은 굳이 채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자기 길을 가면 되지요. 자기 길을 수익 패턴을 찾으면은 그 길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가면 됩니다. 그냥 뭐 깍꿍님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주식에서 10년, 20년을 보면은 1% 정도는 돈을 법니다. 99%는 돈 못 법니다. 사람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짧게 보면은 좀 더 되는데 어쨌거나 10년, 20년을 보면은 1%는 돈을 벌고 99%는 돈을 못 법니다. 좀 잘 봐주면은 한 3%에서 5% 정도 돈을 번다고도 합니다. 좀 잘 봐주면은 100명 중에 3명, 많으면 4명, 5명까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데이터가 뭐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통상적으로 뭐 안전하게 100명 중에 1%는 돈을 법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1% 안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되는 게 그 노력이죠.
100명 중에 1%면 그 만만한 거 아니죠. 거기에 온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야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 바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지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1%입니다. 지금 주식 계좌가 한 2천만이 된다고 하니까 뭐 계좌로 보면 그렇고 뭐 주식하는 인구가 지금 1천만 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한 2천만 명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식 인구가 한 1천만에서 2천만 명, 뭐 적게 잡아가 1천만이라 칩시다. 1천만 명의 1% 같으면은 만 명이죠. 대략 뭐 1천만 명 중에서 거의 1천만 명은 돈을 잃고 만 명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 명 중에 내가 들어가야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뭐 짧게 보면은 더 많아집니다. 뭐 짧게라면 한 3년, 2, 3년 이래 보면은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죠. 근데 10년을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 중에도 뭐 한때 돈 벌었다고 올렸다가 안 올라오는 사람들, 그 중에 뭐 90%는 돈 다 날린 겁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돈을 안 날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미수하고 신용을 안 써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툭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올인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보는 방향이 맞는데 조정받고 내 거를 올인시키고 가버리면 나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시장은 항상 그렇게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위로 쑥 올랐다가 내리거든요. 그래야 개인들이 틀립니다. 한 번씩 기간도 털어먹습니다. 크게 털어먹는 거는 10년에 한두 번씩 털어먹던데 기관들이 막 매도가 튀노옵니다. 반대 매매로 무차별 매도. 뭐 그럴 때 슈팅이 나오죠. 그런 경우가 10년에 한두 번은 꼭 나옵니다. 그때 파생 쪽에서는 대박이 나죠. 주식 쪽에서는 거의 쪽박이 납니다. 자, 뭐 댓글은 뭐 필파파님하고 까꿍님은 뭐 다 다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건 내가 응답 아닌 거거든요. 다른 분도 뭐 다신 분이 있었는데 뭐 지우시는 분도 있고 뭐 하니까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만 1, 2주 동안 2주 동안 댓글 다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 그리고 내가 까꿍님께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까꿍님을 위한 그 영상을 뭐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만들어 올리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도 관계는 없는데 뭐 주식 매매하는데 뭐 별 도움은 별로 안 될 겁니다.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주식은 도박이 아니죠. 도박적인 특성도 조금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10년을 두고 보면은 메이저 세력들이 돈을 벌고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인들의 실력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들의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쉽게 간단한 기술 몇 가지 가지고 벌던 게 그 기술이 오픈되면은 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갈고 다듬어야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간단한 기법 가지고 돈을 내던 시장에서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나 그 기법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 그리고 파생을 보면은 파생은 완벽한 도박이죠. 우리가 크게 주식, 선물, 옵션 이렇게 나누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그 파생을 갖다가 선물하고 그 옵션으로 나눕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뭐냐 옵션보다는 그 파생이지만은 도박이지만은 주식 쪽에 가깝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등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뭐 그게 뭐냐면 이 옵션 그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200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뭐 오른 만큼만 오릅니다. 근데 이 파생 같은 그 옵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이 희망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희망이 뭐 주식이나 선물보다 좀 과하게 오르죠. 많이 과합니다. 그걸 갖다가 수치로서 나타내는데 그 수치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기준이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에버지를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선물 같은 경우는 현물의 한 7배 정도 레버지를 가지죠. 주식에서 신용 같은 경우는 2.5배의 레버리지를 가집니다. 주식에. 근데 옵션, 선물은 7배 정도 레버리지 가집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스쳐도 사망하고 원금이 제로가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대략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많이 오를 때하고 적게 오를 때하고 적게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 레버리지가 선물의 한 7배 정도는 됩니다. 뭐 많이 될 때는 더 되고요. 뭐 적게 될 때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랬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가 선물보다 7배 많으면은 현물에 비해서 몇 배 많냐? 14배 많냐? 아닙니다.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77, 49 대략 한 50배 많은 겁니다.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레버리지 1로 볼 때 옵션 레버리지 한 50쯤 되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뭐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한 달에 그냥 제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파생 부분은 거의 깍꿍님을 위해서 뭐 얘기하는 부분이고 발들이지 않은 사람은 안 들이긴 좋습니다. 주식 한번 발들인 사람은 반드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하신 분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대로 반복적인 투자를 해야 돈이 벌리거든요.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한 발들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정금 생기면 반드시 다시 파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끊는 거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게 중독입니다. 담배 끊을 정도 의지가 되시는 분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지요. 끊게 되는 거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식이나 그 뭐 파생해서 돈을 다 날려가지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 사회적으로 그때 되면은 자동적으로 끊어지지요. 그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담배 끊는 거나. 그래서 한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데 기왕 발을 들이면은 못 끊는다는 것을 알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의 입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처음 버릇 잘못 들이면은 그 버는 방법을 알아도 못 벌거든요. 방법을 안 해도 왜 못 버냐? 글쎄요. 뭐 우리 시대 최고의 핵주먹 타이슨 같은 경우 뭐 타이슨이 이렇게 치가지고 케어를 시킨다. 다 아는데 못 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이런 각도 이렇게 치면 케어 되더라. 이론가들이 더 잘 알아도 챔피언 못 되거든요. 이론하고 실전은 다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빠삭하다 해가지고 상대가 파이터다 같이 맞붙으면은 그 눈빛, 인상, 몸 움직임에 위축돼 가지고 그냥 오금을 저릴 정도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링에 올라선 사람은 이 넓은 들판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죠, 전쟁터. 전쟁터에 들어가서 희낙낙거리면은 뭐 겉으로는 희낙낙거리도 속으로는 절대로 희낙낙거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항상 집니다. 주식보다 파생은 완전 도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은 이 풍선이 부풀어 나듯이 올라갈 때 다 법니다. 다 벌 수도 있습니다. 다 버는 건 아닌데 다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은 파생이라 그러면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하고 옵션은 파생이란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파생에서 보면은 누가 벌면은 누구는 반드시 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이 데라 때는 집단. 데라 때는 집단은 이 시장을 열어놓은 판을 벌린 도박장도 있고 또 국가도 있습니다. 그 데라를 두 군데서 떼가지요. 하나는 국가에서 떼고 하나는 도박장에서 뗍니다. 두 군데서 떼니까 결국 계속 하게 되면은 둘 다 잃게 되는데 메이저 세력은 워낙 잘하니까 계속해도 안 잃고 계속 벌지요. 그러면은 잃는 사람이 계속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이저가 크게 양대 세력이 있지요. 하나는 외국인이고 하나는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도 한 번씩 외국인의 밥이 됩니다. 평소에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기관에 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뭐 살을 떼주지요. 그러다가 10년에 한두 번은 기관을 갖다 잡아먹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포지션이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10년에 한두 번 발생합니다. 세게 배치가 될 때 그때는 항상 외국인이 기관을 잡아먹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알았던 게 9.11 테러.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포지션에서 상당히 팽팽하게 붙었거든요. 기관은 별거 없습니다. 양매도 전략이거든요. 양매도.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좀 달라지는데 보통 뭐 양매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매수도 들어갑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하방이었고 기관은 상방 내지는 양매도였으니까 양매도가 뚫리면서 도저히 못 막아서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그 많은 하방 풋의 매도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1000배가 났죠. 그건 월물 안에서 그랬습니다. 월물이 좀 길었으면은 그렇게 안 됐겠지요. 그거는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고 예전에는 그 달에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보면은 그 달에 끝을 안 냅니다. 내가 그 한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2주 전에 내가 크게 볼 때는 맞추는데 작게 볼 때는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만기주에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볼 때는 맞춰 놓고 만기주가 가서 뭐 안에서 짧은 파동을 막 보다 보면은 그 안에 휘말리 가지고 큰 대세를 못 보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꼭대기를 치고 내려갈 거다 하고 봤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짧은 파동을 만기주가 되면은 그 만기 마지막 날은 하루에 한 10배, 20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10배, 20배 다는 못 먹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잡아야지 생각을 하고 6, 7배 정도는 잡아야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못 잡았지요. 내가 하방으로 간다고 해놔놓고 안에서 들어가 허적거리다 보면은 방향을 틀리는 경우도 있고 호가를 잘못 잡으면은 무조건 깡통이죠. 만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냈거든요. 정확하게 잡아냈는데 만기주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흔드는데 거기 항상 휘말립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이번에 한 100배 정도는 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일단 월화수목 해가지고 그때 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샀으면은 10배가 낫지요. 왜냐면 월화수 바닥을 계속 다졌으니까 만기일 날뭐 열 몇 배가 났습니다. 그 열 몇 배가 났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가 되면은 또 날 겁니다. 이번 월물에 또 한 10배 정도는 최소 납니다. 그 합하면은 20배가 아니고 곱하기 해서 100배라 그랬지요. 이런 거를 추세 매매하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뭐 깍꿍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댓글 다신 분이 2명밖에 없으니까 댓글 소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좀 이따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